이번 시간에는 파스타를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스타 하면은 기본 스파게티에 많이 사용하는 7분 삶았을 때 알단테가 되는 파스타 면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급식에서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파스타 면을 사용하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푸실리라는 파스타 종류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푸실리를 먼저 삶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조리를 하게 되면 면류 같은 경우에 최대한 마지막에 삶아라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면이 불거나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마지막에 조리를 하지만 오늘은 샐러드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면 자체를 차갑게 식히셔야 돼요. 그래서 조리할 때 오늘은 예외적으로 면이 푸실리를 먼저 삶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샐러드에 곁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과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맵기 때문에 이 양파는 이제 매운맛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가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시한 블루베리를 준비했는데 학교에서 뭐 블루베리를 소급하기가 좀 어렵거나 하시면 냉동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냉동 같은 경우에 해동이 되게 되면 수분이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각판, 저희가 사용하는 판을 냉각판 또는 타공판이라고 하는데요. 그 판을 사용해서 수분을 좀 제거하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드레싱으로는 저희가 오늘은 요거트에 그 다음에 레몬즙이나 파마산 치즈가루, 소금, 설탕들을 사용해서 드레싱을 만들어 줄 건데요. 학교에서는 이 드레싱 만드는 작업이 이제 공정상 아이들한테 배급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좀 소요가 되거나 하실 경우에는 일반 시판되고 있는 샤워크림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푸실리 면을 삶아 줄 건데요. 물이 끓게 되거나 아니면 뭐 초기에 바로 넣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반드시 넣어줘야 될 거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물이 이제 끓게 되면 파스타를 넣어줄 건데요. 우리가 파스타 같은 경우에 일반 스파게티라고 하는 얇은 파스타 면을 사용하실 때는 대체적으로 한 6에서 7분 정도 삶으시게 되면 알단테 안에 심지가 있는 상태로 삶아지게 되는데요. 이 푸실리 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리 시간은 10분 정도 삶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푸실리 말고도 다양한 파스타 종류가 많은데요. 그 종류가 바뀌었을 때 면을 얼만큼 삶아야 되는지 모르시겠으면 어느 정도를 삶아야지 알단테 형태가 되는지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표기된 시간을 참고하셔서 삶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면이 물 끓기 때문에 면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타 면의 특성상 반드시 초기에 들어가면 저어 주셔야 됩니다. 안 저어 주시면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그 바닥이 이제 가장 열이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달라붙게 되니까 반드시 바닥을 한번 살살 긁어주면서 섞어주세요. 기본 알단테로 삶을 경우에는 10분을 삶으셔야 되는데 저희는 오늘 샐러드용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한 1분에서 2분 정도 더 삶아서 조금 더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2분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소나 과일류가 공급이 되시면 1차로 깨끗하게 세척을 먼저 하시고 염소계류 소독액을 사용하셔서 100ppm의 농도로 소독액을 만드시고 5분간 침지를 꼭 반드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독액의 냄새나 향유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을 사용해서 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3차로 세척을 반드시 꼭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척을 깨끗이 했 상태이기 때문에 이 껍질째 사용해서 보편적으로 한 0.2에서 0.3의 두께로 편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채썰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에서는 일일이 이렇게 편썰기를 하고 채썰기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칼을 사용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슬라이스기를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물 자체의 용어가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만다린이라고 그래서 크게 이 강판식으로 된 채칼을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편썰기를 하신 후에 채썰기를 하셔서 써는 것 바로바로 설탕물에 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껍질을 제거하거나 칼이 닿기 시작을 하면 갈변을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맹물에 담그셔도 뭐 맹물이지만 수돗물이 아닌 먹는 물에 담가 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과 같은 경우는 단맛 나는 과일이다 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설탕을 넣어서 사과 자체에 있는 단맛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설탕물에 담가 주시면 갈변도 방지하고 맛의 유지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르시면 바로바로 설탕물에 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저희가 프레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블루베리 말고 뭐 프레쉬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요즘은 아사이베리 뭐 이런 것도 많고 산딸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재료로 교체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도 마찬가지 소독액에 5분간 침전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물로 깨끗이 세척을 3차로 하신 다음에 수분기 제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얇게 채를 썰어 주세요. 그 다음에 양파는 매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스타 면이 다 삶아졌으면 빼줄 건데,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얘는 자연 건조를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헹구거나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펼쳐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단체 급식처럼 다양한 장비나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타면은 다 삶아지시면 바로 타공판에 부으셔서 넓게 펼쳐서 자연스럽게 수분이 마르면서 건조되면서 차가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조리를 하실 때 마지막에 면류를 삶으셨다면 이 샐러드, 푸실리 샐러드가 나가는 날에는 면을 먼저 삶으셔서 반드시 차갑게 냉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얘 자체를 냉장고에 넣거나 하시면 너무 많이 달라붙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넓은 판에 펼쳐서 자연스럽게 해동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간을 하셔야 되는데 올리브 오일을 제외한 뭐 소금이나 후추 정도로 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흩어 뿌리기 하시듯이 해서 소금 간을 살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 또 짜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트 120g에 설탕 15g, 큰 걸로 하시면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가루 10g인데 작은 걸로 2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걸로 2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후추나 아니면 레몬즙을 넣고 섞으시면 너무 요거트 자체가 너무 묽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1차로 설탕과 파마산 치즈만 가루만 넣으시고 1차 혼합하시고, 그래서 설탕과 파마산 치즈가 녹았는지 확인이 되시면 그 다음에 후추 작은 걸로 한 3분의 1이나 반절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혼합 해주시고, 학교에서는 뭐 믹서기 기본적으로 기계를 전기를 사용해서 하는 믹서기가 있으시면 거기 한 번에 다 넣고 한 중이나 한 2단 정도 하셔서 믹싱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혼합이 다 끝나셨으면 마지막에 레몬즙 20ml 넣어서 마무리 섞어 주시는데, 식초기 때문에 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휘핑을 좀 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게 휘핑을 하셔서 충분하게 혼합을 해주세요. 이제 완성품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샐러드다 보니까 드레싱을 미리 혼합을 해 놓으시면 드레싱이 기초적으로 우리가 수분을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좀 미흡하게 남아있는 수분에 의해서 드레싱 자체가 풀어지거나 좀 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배식 전 바로 버무려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위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급식당에서 안 먹고 학교에 자기 반에서 먹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따로 반찬통이 나가겠죠. 그러면 드레싱 자체를 미리 버무리지 마시고 위에다 뿌려서 나가서 어차피 배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뿌린 후에 배식 전에 버무리시는 게 가장 드레싱이나 이런 샐러드의 농도 조절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푸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삶아서 자연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반드시 차가워진 상태에서 해주셔야지 우리가 우리 기본적으로 위생적으로 뜨거운 그 재료와 차가운 재료가 만났을 때 위생상 세균의 번식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샐러드를 배식하시기 전에 이 푸실리 면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식었는지 체크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푸실리 넣어주시고요. 좀 양이 많아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푸실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과 채 썰어 놓은 거 넣어주시고 그리고 양파 채 썰어 놓은 것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블루베리 넣어주시고 자, 학교에서 배식하실 때는 이런 형태에서 기초적으로 저희가 장갑 깼으니까 혼합을 좀 해주셔서요. 저희는 반찬통이 그 학교에서 배식하시는 반찬통이나 이런 형태의 그릇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리볼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반찬통에 지급한다 생각하실 때 이렇게 좀 1차적으로 섞어서 반찬통에 담아주시고 배식을 가시기 전에 드레싱을 위에 뿌려서 충분히 버무릴 수 있는 양의 드레싱을 뿌려주시고 가셔서 학교 그 교실 내에서 배식 직전에 한번 혼합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1차로 혼합해 놓은 샐러드에 드레싱을 부어주세요. 드레싱을 넣으시고 골고루 혼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때 물론 이제 저희가 급식이 아닐 경우에는 뭐 샐러드 채소나 아니면 새싹 채소 아니면 어린잎 채소의 다양한 채소류를 좀 섞어주긴 하는데요.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작은 채소류 같은 경우에 조리하실 때 조금 번거로움도 있으시고 관리하기도 힘드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빼시고 여기에 엽채류 같은 경우 좀 찢어서 넣을 수 있는 뭐 양상추, 치커리 그리고 뭐 잎상추나 이런 것들 조금 초록색빛 나는 아이들을 조금 혼합을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버무리시는데 이 샐러드의 특징이 드레싱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게 아니라 살짝 재료 각각의 재료에 살짝 묻어나는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드레싱을 부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드레싱의 양에도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푸실리를 사용한 샐러드와 곁들이는 요거트를 사용한 레몬 드레싱을 사용해서 이렇게 샐러드를 완성하였습니다. 이게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양식이나 이런 걸로 하면 에피타이저라고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푸실리 면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식적인 메뉴에 해당하는 재료도 혼합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반찬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드레싱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드레싱을 좀 추후에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배식을 하실 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몇 회차에 나눠서 소량씩 나눠서 버무려서 배식을 하시면 좀 더 신선하고 맛있는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샐러드를 학생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